이 장에서는 그래서 각국의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정책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절반 정도가 유럽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책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지금 유럽은 탄소 배출 규제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한 대당 대략 한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과징금이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업체별로 탄소 배출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대차나 폭스바겐이나 총 탄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연기관차 한 대당 500만 원이다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런 정도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서 좀 과징금 규모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채찍을 때려서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내연기관차보다는 친환경차 판매량을 늘리게끔 만드는 동인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일단 그 정책의 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채찍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쪼는 거죠.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차 팔면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일단 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이 됐고 정확하게는 2020년의 판매량을 기반으로 해서 21년부터 과징금이 부과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년부터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납수 효과도 좀 커졌죠.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최근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해보니까 자국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 있잖아요.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나 그리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 하에서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 하에서 점점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자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이대로 가면 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 규제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 배출가스 기준이 있는데 배출가스 기준이 유로 1부터 유로 2 해서 이제 유로 6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 7으로 이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 유로 7이 굉장히 강한 규제거든요. 근데 그 적용 시점을 당초 2025년 7월 내년이었죠. 내년에 적용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5년 정도 연기시켰습니다. 2030년 7월로 연기를 시켰고요. 그 강론도 조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사실 배출가스 기준도 있고 탄소 배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배출가스 기준입니다. 이 배출가스 기준을 이제 연기를 시켜줬죠. 말씀드린 대로 자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그린 웨이브라고 하는 강한 친환경 정책 강화 기조가 계속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절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데 한 4, 5년 해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정책의 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업체들을 규제해서, 그러니까 채찍을 때려서 전기차로 넘어오게끔 만드는 동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보조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는 거죠. 전기차 사면은 대당 얼마씩 주겠다. 여기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이 2021년에 9,000유로까지 줬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이 줬었고, 영국, 프랑스 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제일 큰 3대 시장, 독일, 영국, 프랑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독일이 2023년부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고요. 영국은 2022년에 폐지가 됐고 프랑스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보조금은 거의 다 없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절대 거꾸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당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맞고요. 채찍은 훨씬 더 강하게 갈 예정이었으나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미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이 배터리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절반이 유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머지 절반의 대부분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은
역설적으로 아직 작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미국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체 신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비중이 아직 10%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 둘째 줄에 나온 대로 작년 연간 기준으로 9.5%인데요.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거고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 우리가 잘 아는 뭐 테슬라나 뭐 이런 순수 전기차만 보게 되면 침투율이 8% 내외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줄에 나온 유럽이 대표적인데 유럽이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체 전기차 침투율이 24%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고 순수만 봐도 15%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전체 전기차 기준 침투율 9.5, 순수 기준 8.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은 전체 전기차 침투율 24, 순수 기준 15니까 둘 다 미국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은 상황이죠. 전체 자동차 시장의 파이 자체는 미국이 유럽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 보통 한 1,500에서 1,700만 대 시장, 유럽이 한 뭐 1,500에서 1,600만 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이 거의 비슷하거나 미국이 항상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차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게 되면 미국이 유럽 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중요하죠.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크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전기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탑재 용량인데요. 꺾은 선 그래프를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꺾은 선 그래프의 제일 짙은 그래프가 미국의 대당 탑재 용량인데 평균적으로 한 70kWh 내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이 그 정도니까 뭐 100kWh 넘어가는 배터리도 많이 탑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평균이 50kWh 내외고요. 유럽은 50kWh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가 똑같이 굴러가더라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미국이 유럽 대비 뭐 적게는 한 30-40%, 많게는 어떤 차량은 뭐 2배 이상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확실히 큰 차가 많이 판매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CUV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SUV고요. 그리고 여기 트럭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SUV이고 한 30% 정도가 트럭인 시장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일반적으로 아는 뭐 세단이나 이런 게 한 20-30% 정도 되는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대용차 비중이 높습니다. 큰 차를 굴려야 되니까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자동차 오너들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거의 2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평균 주행거리가. 근데 지금 유럽이랑 아시아를 해보면 대략 한 12,000에서 13,000 정도 뜁니다. 1년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미국은 일단 큰 차를 많이 사고요. 그리고 1년에 더 많이 갑니다. 더 많이 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뭐 CATL이나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직 작아서 향후에 커져갈 포텐셜이 큰데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도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뭐 언젠가는 연간 전기차 시장 1,000만 대 시장이 올 텐데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렇게 1,000만 대씩 팔린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는 배터리 용량이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이 이제 정책을 최근 한 2년 사이에 쓰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연비 규제가 강화됐었죠. 여기 맨 왼쪽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연비 규제고요. 그리고 이제 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트럼프 때의 연비 규제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었던 연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비 규제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높은 연비를 요한다라는 것이고, 기존의 가솔린 엔진 갖고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까지 점점 더 높아지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는 오바마 때 강화됐었던 연비 규제가 더 완화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팔아야 되는 유인이 상당히 줄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22년에 상당히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 나온 대로 보조금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보조금이 유명무실화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적 판매 대수 20만 대를 넘어서면 안 줬었는데 뭐 대부분 하나둘씩 이제 20만 대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근데 왼쪽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그게 없어졌고 IRA 보조금 하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대당 최대 7,500달러, 원화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럽이랑 비슷한 거죠. 유럽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줬었습니다. 한 2010년대 후반에 먼저 했었던 그 흐름이 이제 미국에서 2020년대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연비 규제가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책짓도 세게 때리고 당근도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미국의 최근 한 2, 3년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럽이 막상 해보니까 자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2023년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비 규제나 배기가스 규제안이 강화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가는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이거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막 전기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연간 적자 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포드가 연간 순이익이 한 13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전기차 부문만의 적자가 한 6조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적자가 전기차에서 발생하고 있고, GM은 수익성을 오픈하진 않습니다만 현재 적자인 것은 맞거든요. 자국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지니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9월인데요. 지난 한 4개월 전에 미국에서도 요 배기가스 규제 완화가 발표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GM이나 포드나 이들이 전기차 관련된 목표 타겟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4년까지 누적으로 40만 대 생산하겠다라든지, 혹은 25년에 당장 내년이죠. 북미 내에서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다라든지, 이런 목표들이 지난 한 22년, 23년 초 언저리에 계속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24년 들어서서 정확하게는 한 2분기 정도부터 이 부분들이 하나둘씩 지연이 되기 시작합니다. GM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강화되다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게 요 장표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의 흐름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저희의 전방 큐를 보려면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책의 흐름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른바 그린 웨이브라고 하는 이런 친환경 정책 강화 기조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게 2015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 폭스바겐 거의 망할 뻔했었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친환경 차 판매 계획을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2016년에 파리 협약이 발효가 되고, 그러면서 각 국가별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유엔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같은 연도 2019년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요 녹색 정당 계열의 합산 의석수가 4분의 1 정도가 되면서 각 국가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가 되고 탄소 중립 선언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1년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다시 파리 협약에 미국도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2022년에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말 이런 그린 웨이브의 극을 쳤었죠. 그러니까 이 2010년대 그린 웨이브 대열에서 이탈해 있었던 미국이 202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이 아주 이제 가속화됐었고, 저희 배터리 섹터의 주가도 2022년, 23년 초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었던, 정확하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기업들은 100배 상승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1년에서 1년 반 정도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린 웨이브에 반발하는 흐름, 그린 래쉬라고 하는데요. 그린과 백래쉬의 합성어죠. 이런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돈이죠. 해보니까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22년에 이미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4개월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규제나 탄소 배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규제안이 발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달 전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이 녹색 정당 계열의 의석수가 크게 줄었고요. 대신에 안보나 이 경제를 중시하는 우파 정당들의 합산 의석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그린 웨이브가 다시 과거를 회귀할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아주 뭐 숭고한 목적 때문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그린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회귀할 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었던 이런 친환경 정책 기조는 최근에 이 돈 문제 앞에서 약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그게 이제 배터리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저희의 전방 큐를 말씀을 드렸고요. 전방 큐의 핵심 원인 변수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속도를 내다가 최근에 좀 속도 조절에 들어섰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